안녕하세요. 러닝메이트 학원 이진아 강사입니다. 오늘은 청남중학교 3학년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3학년 1학기 중간시험 총평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 뿌리 깊은 나무가 버틴다인데요.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뿌리는 결국에 피지컬입니다. 아무리 내가 문제풀이를 많이 연습을 하고 아무리 시험 대비를 많이 하고 해도 결국엔 기본적인 토대, 즉 뼈대, 피지컬이 좋지 않으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게 바로 청남중학교 영어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써야 되겠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출제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먼저 분석해 보겠는데요. 일단 크게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법은 총 26문제 중에 8문제로 굉장히 비중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독해도 어법과 마찬가지로 9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화의 비율도 비슷하게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대화도 8문제, 그리고 조금 눈에 띄는 점은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없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는 융합형 문제, 이 문제는 어법 플러스 독해, 이렇게 2가지 유형이 합쳐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 중간고사 문제 수는 26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출제 범위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출제 범위는 일단 1과 2과 이렇게 총 2과가 이번에 시험 범위로 들어갔고요. 1과랑 2과는 문제 수가 굉장히 비슷하게 들어갔는데요. 1과는 11문제, 2과는 13문제로 50대 50 정도의 비중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외부에서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외부 지문, 그죠? 외부 지문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타이핑하셔서 만든 것 같습니다. 출처를 알아보기에는 조금 힘들었고요. 다음으로 난이도 한번 보실 텐데요. 하 문제는 9문제, 중에 해당되는 문제는 10문제,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5문제, 최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총 2문제. 난이도의 비중은 골고루 잘 가져갔고요. 그래서 하위권 친구들, 중위권 친구들, 상위권 친구들의 실력을 잘 변별할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로 구성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형별 특징 조금 자세하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대화 유형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화 유형에는 늘상 그렇듯이 대다수의 문제 난이도가 하 난이도였는데요. 그래서 크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변형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지 어휘에 조금 주의했어야 됐는데요. 선지 어휘의 난이도가 이제 3학년이 되면서 2학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대화문 유형에 해당되는 유의어나 반의어 정도는 반드시 암기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꾸준히 상위권 학생들이 저지르는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면 이 대화문을 간과한다는 건데요. 이제 시험 전날이나 뭐 일주일 전에 어법 문제나 이제 독해 문제 풀기 급급해서 대화문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시험을 봤다가 오히려 어법이나 독해는 거의 다 정답률이 좋았는데 이제 대화물에서 오답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상위권 학생들은 시험 전날 일주일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시험 전날, 전전날에는 대화문에 어떤 지문이 있는지 정도는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중하위권 학생들은 비슷하게 빨리 어법 문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법 문제만 공부하다가 또 막상 자기들이 맞춰야 되는 문제인 대화문 유형을 쉽게 간과하곤 하는데요. 중하위권 친구들은 반드시 대화문을 가장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화문은 반드시 만점을 받고 넘어가셔야 그 다음에 독해나 어휘나 어법 유형에서 득점이 있을 때 훨씬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되나? 자, 그 다음 어법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법은 평소와 비슷하게 대다수의 문제 난이도가 상 난이도였고요. 대다수 배점이 낮아도 쉽지는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어법 문제는 4.5점 배점을 가진 문제가 가장 많았고 3점 배점도 하나 있긴 있었는데 이 문제조차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이 끝나도 어법의 범위는 누적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큰일 나는 케이스가 저번 시험 범위였으니까 이번에 그냥 이번 시험 범위의 어법만 공부해야 되겠네 이러면 정말 위험하고요. 특히나 다른 학교도 그렇고 청남중학교는 특히 더더 지난 학기 혹은 지난 시험에 어법을 자주 활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험 범위 조금 더 나아가서 지지난 시험 범위 어법까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라도 돌리고 시험에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개념서라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험 범위였던 원급 비교나 아니면 부사절 접속사 등과 같은 것이 종종 출제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청남중학교 어법 유형에서 양치기 학습법은 무의미하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법 문제 유형들은 너무 틀이 비슷하고 사실상 시스템상으로 내가 입력을 하면 쉽게 정말 5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청남중학교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법의 유형을 새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법의 유형을 봤을 때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의 유형과는 확연히 다른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로 막 문법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퀄리티 있게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같은 한 문제여도 그 문제를 내가 얼마나 그 문제 속에서 뽑아 먹냐에 따라서 문제의 효율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시간 대비. 그래서 양치기로 하루에 100문제, 200문제 이렇게 푸신다기보다는 50문제를 풀더라도 한 문제 한 문제, 한 선지 꼼꼼히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학교 프린트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1학년이건 2학년이건 3학년이건 청남중에서 자체 제작한 학습지가 있습니다. 그 학습지에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어법에서 출제가 되고요, 매년. 그래서 학원에서 드리는 어법 문제 말고도 학습지를 반드시 스스로 2회독, 3회독 하셔야 고득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에서 나오는 문제는 대다수 고배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유형 독해로 가보겠습니다. 독해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번 시험의 최대 복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맨 처음에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험은 피지컬 싸움이었습니다. 이번 시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청남중이 피지컬이 좋지 못하면 점수가 잘 못 나오는 시스템이기는 합니다. 왜 피지컬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유독 이번 시험에 지문 말고 그 밑에 선지가 호흡이 긴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독해 연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긴 호흡의 글을 연습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을 거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 문제는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넘긴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독해가 문제 전반적인 복병이 됐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본문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때 말씀드리는 본질적인 이해란 무엇이냐면 어려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이 본문에 대한 정말 말 그대로의 이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많이들 실수하는 게 통암기를 하면은 즉 내가 줄줄줄줄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상태면 본문을 말할 수 있는 상태면 내가 본문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럼 본문을 아는 게 아니라 외운 겁니다. 본문을 안다는 거란 무슨 말씀이냐면 본문의 순서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즉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다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흐름, 순서는 이해하시고 거기에다가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이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형태만 외울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줄줄줄 이야기꾼이 얘기하듯이 본문에 대한 그 플로우를 다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본질적인 이해고요. 이 본질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야만이 이 청남 중에서 문제에서 변형되는 그 유형을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 어휘량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독해에서 여느 때와 같이 선지도 변형이 되고 지문도 변형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단어가 많이 변형이 돼서 나왔어요. 유의어나 반의어가 많이 나온 시험이었는데요. 특히나 그래서 어휘량이 핵심이고 어휘 계속 강조해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휘 유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휘 문제가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2문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됐었어요. 하지만 독특하게도 이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어휘 문제만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휘를 강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특히 독해 문제나 어법 문제에서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의어나 반의어, 즉 고등 수준까지도 심하면 고등 수준까지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고난도의 어휘가 종종 출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단어를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휘 문제를 그렇게 어휘가 중요하다라는 걸 문제 속에서 중간중간 그렇게 껴놓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비내신 기간, 내신 기간에도 모두 어휘를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비내신 기간에는 당연히 뭐 다들 어휘 공부하실 거고 내신 기간에는 대다수의 분들이 그냥 시험 문제 출제되는 뭐 단어, 뭐 그 단어의 반의어, 뭐 유의어 요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정말 지양해야 하고 특히나 청남중 학생이라면 시험 직전까지도 계속 어휘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휘가 출제될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자, 성적별 공부 방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90점에서 100점인데요. 감히 예상해 보건대 이번에서 90점에서 100점 사이 학생들의 비율은 한 10%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90점에서 100점 나온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어휘량을 유지시키시면 가장 좋고 더 좋은 건 상승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상승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긴 호흡의 선지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호흡의 지문을 익히는데 가장 좋은 건 고등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고등 모의고사로 긴 호흡의 지문을 조금 먼저 익혀 놓으시면 시험은 조금 오히려 쉽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도 어법 문제를 조금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치기 방법은 청남중학교에서 잘 통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차라리 어려운 어법 문제 한 권 사셔서 그걸 꼼꼼히 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고등어법 문제도 괜찮습니다. 갈수록 고등어법 유형으로 내려는 추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아예 고등어법으로 어법 공부하시면 나중에 대비도 되고 현재 시험도 수월하게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80점에서 89점 맞은 학생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구간 친구들이 가장 유의할 점은 어휘량 상승입니다. 아마 이번에 독해 문제에서 틀린 친구들이 요 성적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 양을 확 늘린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티 있는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를 기계적으로 푸신다기보다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진짜 아는 선지인지 아니면 조금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 건지 요거를 스스로 분석을 하셔서 푸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하면서 긴 호흡의 글을 한번 적응해보자. 방금 90점에서 100점 친구들, 100점 구간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시기 때문에 긴 호흡의 글을 조금씩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적응하시면 시험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70점에서 79점 구간 친구들 보겠습니다. 이 구간 친구들의 가장 큰 약점은요, 복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찔렸죠? 그래서 지난 범위의 어법을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죠. 청남중은 지난 범위의 어법을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리고요. 지금 복습 안 하시면 고등학교 내년에 가셔서 또 해야 돼요.
처음부터. 왜냐면 고등학교는 어법이 전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복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 어휘. 아마 요 성적대 친구들은 대화문에서는 거의 틀리지 않으시고 어법이랑 독해에서 골고루 잘 틀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3학년 청남중 시험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 어휘고요. 즉 독해 문제를 잘 푸시기 위해서는 어휘는 정말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독해 문제 어려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 해석을 꼼꼼히 하는 것을 조금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글을 덩어리로 읽는 경향이 있는 게 요 중위권 친구들인데요. 우선 글을 덩어리로 읽는 건 최상위권 친구들이 글을 덩어리로 읽는 건 최상위권 친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요 성적대, 중위권 성적대 학생들은 일단 그 문장을 꼼꼼하게 뜯어보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문장을 뜯어볼 줄 알아야 단락을 뜯어볼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내신 기간에 반드시 구문 분석하세요. 하루에 조금만이라도 구문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분석하시면서 해석하는 것을 조금 연습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으로 50점에서 69점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휘부터 우리 챙깁시다.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어휘부터 비내신 기간에 열심히 챙기세요. 그리고 내신 기간에도 어휘 놓지 마시고 꾸준히 평소에 하던 양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성적대 친구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암기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생 노베이스 친구들은 내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문도 그렇고 부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 50점에서 69점 맞는 친구들은 완전히 노베이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점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내가 암기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나 대화문 다 외웠고, 본문 다 외웠고, 그러면 문제 잘 풀겠지? 다 외웠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남중학교는 요걸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해보는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도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러려면 평소에 독해 연습 열심히 하시고 평소에 어휘 연습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시험 직전에 바짝 암기한다고 시험 잘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성적대 친구들 정말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 무턱대고 문제풀이만 합니다. 문제풀이를 하면 내가 똑똑해지는 줄 알아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는지 점검하는 게 문제풀이예요. 근데 아는 게 없는 상태로 문제를 풀면 거기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1부터 100까지 다 알고 있어라고 확신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도 허점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점이 가득한 상태로 문제 푸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동적인 말 한마디 하고 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씨앗은 땅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기다림도 성장의 한 방식이란다 얘들아. 나는 왜 이러지? 왜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않지?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네들은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걸 눈치챌 만큼 크게 변화하는 게 아닐 뿐이야. 결국에 얘들아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너네 죽순 자라는 거 본 적 있니? 하루에 몇십 센치씩 자라요? 너네는 죽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죽순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너네는 나의 멋있는 죽순이에요. 쑥쑥 성장할 기회만 가득 남은 멋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지금 시험을 기반으로 해서 기말고사 때 그리고 다음 학기 때 그리고 내년에 고등학교 가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러닝메이트 영수학원 이진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